안녕하세요. 도쿄에 살고 있는 박씨 아저씨 도쿄 박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 와서 놀랐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 잠깐 하고 가야겠죠? 2017년 12월 달에 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일본이면 7년 차고요. 6년째 도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거. 왜냐면 한국 떠난 지 7년이나 됐기 때문에 한국도 잘 모르고 일본에는 산 지 7년밖에 안 돼서 잘 모르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드린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인 경험과 인터넷에서 찾은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재미나 참고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은 자전거가 참 많아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냐면 6,700만 대 있대요. 이게 2019년인가 자료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구보다 많아요. 전 자전거가 왜 이렇게 많지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아니 뭐 중국이야?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가 많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일본은 저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없었거든요. 아 근데 자전거 정말 많이 타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다른 게 뭐냐면 자전거를 건강, 레저 차원에서 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교통수단으로서 많이들 타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그 버스가 많이 발달되지가 못한 부분들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게 아닌가. 출퇴근하고 통학하거나 슈퍼 가시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구체적인 숫자로 한 6,700만 대. 우리나라가 궁금해서 한 찾아봤더니 제대로 된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추정하기로는 한 1,000만 대 있는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마어마하죠. 일단 그것 때문에 놀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전거 때문에 위험한 순간들이 있는 건데 아무래도 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만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 전용 도로가 그리고 다 깔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만 있다가 또 그게 없다가 그렇다 보니까 자전거가 이게 도로를 달리다가 아니면 또 이제 뭐 보도를 달리다가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막 다녀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제 좁은 골목길들이 많은데 여기를 그냥 자전거들이 쌩쌩 그냥 달리는 거죠. 그냥 뭐 사람이 나올까 걱정하고 뭐 이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무서운 게 있고 그리고 걸어 다니는 입장 그리고 내 자식이 아직 어린 자식이 걸어 다니는데 주변에 자전거가 쌩쌩 달린 자전거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항상 아내가 얼마 전에 전동 자전거를 사가지고 가까운 거리는 딸내미 태워가지고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항상 걱정이에요. 저는 솔직히 워낙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도로 법규 같은 걸 잘 안 지키고 타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빨간불인데도 뭐 자전거는 그냥 막 아무데나 막 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진짜 저도 운전하면서 출퇴근하거나 운전할 때 진짜 겁이 많이 나요. 아 내가 이러다가 진짜 언제 한번 사람 칠 수도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진짜 조심해서 운전을 하거든요. 항상 무서워요. 다음으로는 무단횡단.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어딜 가다 있겠죠? 근데 전 일본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 뭔가 매뉴얼을 잘 지키고 사회의 룰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 무단횡단하는 걸 그 남의 시선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운전을 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글맵 갔다가 제가 그 운전하면서 다니는 길에서 무단횡단 하시는 분이 나와 있는 곳이 있길래 그냥 그거 그냥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갖고 온 거거든요. 뭐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어. 이게 2차선이라고 해요. 2차선을 그냥 이렇게 건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4차선이든 6차선이든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를 그냥 막 무단횡단을 하시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도 건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빨간불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여기가 횡단보도가 있고 또 여기가 횡단보도가 있어요. 신호가 여기 있는 거죠. 신호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멀어. 여기가 너무 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00m 거리라고 해요. 여기 150m 가야 돼. 여기를 건너려면은. 여기를 그냥 건너버려요. 그냥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빨간불이고 여기가 빨간불이니까 차가 안 오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그냥 건너버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운전하는 입장에서 너무 겁이 많이 나요. 아 이거 진짜 특히 제가 다니는 길 중에서 무단횡단을 원체 많이 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또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서 운전을 해요. 이런 식으로 갈 때. 아 진짜 너무 무서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들 뭐 이렇게 뭐 꺼리낌이 없다고 해야 될까?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해야 될까? 자식들 손잡고 아직 뭐 한 2살, 3살짜리 애들 손잡고 그냥 막 건너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 혼자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뭐 문제가 없는데 애기들까지 그 손잡고 건너시는 모습을 보면은 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왜 애기들 목숨까지 걸고 이렇게 가시는지. 그리고 그런 짓 하시다가 혹시라도 차가 조심해서 가다가도 그게 부딪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 운전자 인생까지 막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보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런 짓들을 하고 사는지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가 일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각보다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놀랬어요. 일본 사시는 분들 이거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워낙 FM으로 아무리 짧은 구간이라도 무단횡단 하지 않고 제가 너무 꽉 막혀서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빨간불인데도 막 건너 다닌다. 그것 때문에 많이 놀랬어요. 일본에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운전하실 때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 꽤 계시니까 조심하셔서 운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는 주차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 체감상 일본에서 7년 동안 살면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제가 느끼기에 평균 30분에 300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도쿄에서. 물론 더 비싸면 비싼 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30분에 300엔 정도. 이 사진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주차장 모습을 구글맵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30분에 300엔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최대 요금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간 이상 세우면은 금방 2,000엔 되고 3,000원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대 요금은 평일에는 1,900엔, 공휴일에는 1,500엔, 밤 같은 경우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9시 사이에는 아무리 오래 세워도 300엔만 내면은 괜찮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최대 값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최대 요금의 설정은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근데 10분에 550엔이래요. 10분 세웠는데 5,500원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떠세요? 너무 비싼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한국에서 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 주차 비용도 잘 모르다 보니까 비싼지 안 비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비싼 것 같거든요. 아마 긴자나 이런 데가 아닐까 싶은데 상당히 비싸죠. 그리고 최대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데 차 잘못 세웠다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주차 비용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도쿄에서 차 세울 때는 최대 요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30분당 얼마인지 이런 부분 다 확인을 해가지고 차를 세워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비싼 주차장 요금은요 15분에 600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시간 정도 세워서 4,800엔 정도 냈었거든요. 고객사 가는데 보통 갈 때 주차장을 저렴한 데를 알아보고 가요. 근데 알아보고 갔던 주차장들이 다 만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지금 차 세우고 내려서 들어가지 않으면 이미 지각이야. 고객사와의 약속이 이미 지각인데 지금 차 세우지 않으면 너무 심각하게 지각이 되어버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웠어요. 근데 거기가 15분에 600엔이었어요. 야, 안 되겠다. 야, 오늘은 한 30분만 얘기하고 나와야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날따라 말이 길어지고 뭐 질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2시간 넘게 세웠어요, 차를. 이때 최대 요금이 4,800엔이었어요. 그래서 2시간 넘었지만 4,800엔만 내고 끝낼 수는 있었는데 아무튼 2시간 만에 4,800엔을 낼 수밖에 없었던 주차비가 그만큼 비쌌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회사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데 우리 집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는데 주차장 요금이 월 25만 원 정도 하거든요. 물론 비싼 금액이긴 한데 이 정도 금액에 한 달 세울 수 있으면 진짜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싸다는 거. 이번에도 주저리 좀 이것저것 많이 떠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어떤 감상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